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지난주 토요일 날 올린 것 같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지나서 오늘 화요일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변화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뭐 변화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어그러져 있던 몸의 상태가 점점 바른 쪽으로 움직여가면서 뭐 창자나 여러 신체 부위 곳곳에 작은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변의 형태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뭐 콧구멍의 어떤 코의 컨디션, 뭐 콧구멍이 개방, 개폐 정도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나고, 하여튼 눈 쪽으로 오는 뭐 이렇게 느낌들 또 차이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에서 그 다리의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에서 다리와 발의 균형 잡기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일단 다리의 균형이란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앞발이냐 뒷발이냐, 이걸 이제 앞발을 뒤로 보내고 뒷발을 앞으로 보내서 딱 가운데 맞추는 거. 이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야 되고, 또 다리의 무게감, 두 번째는 다리의 무게감이에요. 뒤뚱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 안을 뭐 실내를 걸어 다니든 뭐 마당을 걸어 다니든 산책길을 걸어 다니든 뒤뚱 걸을 때 체중 이동을 완전히 체중을 오른쪽 발바닥, 다음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왼쪽 발바닥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걸을 때 우리 몸에 관한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내 머리, 뇌 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전혀 머리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걷기 뿐이고, 뒤뚱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리의 균형을 잡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옆구리 중형도 옆구리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도 다리만큼 중요한 거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와 옆구리를 좀 비슷하게, 나중에는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리의 균형과 옆구리의 균형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야 이 상체, 그러니까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이 균형을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도 제가 테스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4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1번이 다리였어요. 다리. 그죠? 1번이 다리, 2번이 옆구리 테스트, 3번이 양팔 테스트, 양팔이나 가슴, 등짝,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상체, 그죠? 이거 테스트. 4번이 기립근 테스트였습니다. 그 4가지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다가 뭐 균형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어쩌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 자주 당합니다.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나빠져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오전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계속 뭐 기도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원인 분석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 가장 먼저 테스트해야 될 거는 다리예요. 다리. 1번부터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내가 팔이 안 맞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리부터 확인해보고, 다리가 내가
뭐 조금 더 순방향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후퇴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다리는 맞으니까 다리는 내버려 두든지, 그 결정해놓고 다리 조작을 하면서 팔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두 번째는 옆구리예요. 다리 테스트를 하면서 옆구리도 오른쪽 옆구리가 더 탄탄한지, 왼쪽 옆구리가 더 탄탄한지, 에? 어느 쪽 옆구리에 힘이 더 느껴지는지, 이걸 좀 테스트를 해보고, 옆구리도 이렇게 옆구리를 옆으로 뭐,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면 골반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툭툭 튕겨주면 도움 된다. 심지어 벽에 가서, 자, 전에 그런 거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게 옆구리가 뭐, 왼쪽 옆구리가 약하면 벽에다가 왼쪽 골반을 이렇게 퉁퉁 이렇게 갖다 부닥치면, 쿠션 같은 거 대놓고 하면 좋고, 자기가 감각이 있으면 쿠션 안 대도 돼요. 이렇게, 요게 좀, 뭐 수건 같은 거 하나 대고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옆구리 쪽에 개선이 조금 빨리 일어납니다. 그걸 뭐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하면 옆구리 문제도 생각보다 빨리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문제와 옆구리 문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팔을 보고, 팔을 볼 때 길이끝도 한번 보세요. 걸어 다니면서 길이끝이 어깨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보시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쪽보다는 일단 다리 쪽을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1번이니까. 그죠? 다리 1번. 그 마지막이 4번이 기립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테스트해서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원인이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해봐요. 그러니까 다리 문제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이제 상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모를 할 수 있는데, 다리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리 문제도 왼쪽 다리를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오른다리, 왼다리 지금 아무것도 안 차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왼쪽 다리에 적정 중량을 차고 있는 건지, 혹은 앞발, 뒷발 이걸 좀 분산해서, 혹은 안쪽 발, 바깥쪽 발 이렇게 분산해서 잘 차고 있는 건지, 혹은 판단이 잘 안 돼서 언더 중량, 부족한 중량을 계속 차고 있는 건지, 부족한 중량을 차고 있으면 앞발, 뒷발도 개선이 안 되고, 다리 문제 자체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어렵죠. 다리가 해결 안 될 때는 상체 문제를 자꾸 개선하려고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다리를 기초라고 봐야 돼요. 기초 공사가 안 되면 윗부분을 아무리 막 꾸며봐야 큰 개선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다리 중량이 모래주머니 찰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모래주머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왼쪽 다리 중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왼쪽 다리 중량과 옆구리 중량. 옆구리 중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구리를 안 차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옆구리에 뭐 필요 없으면 안 차도 됩니다. 일단 차보기는 하셔야 됩니다. 차보기는 하셔서 내가 어느 쪽이고 그러니까 안 차봤을 때는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 옆구리가 센지 약한지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옆구리를 차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본 사람, 10g, 20g이라도 차보면 여기가 뭐 왼쪽 옆구리에 10g을 찼다, 뭐 10g 잘 못 느끼면 한 30g을 차보면 확실히 안 찬 것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낫네. 그리고 또 막상 차고 걸어보니까 왼쪽이 약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 차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 느낌에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쪽이 약하다는 생각조차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드려 봐야 안다는 거죠. 건드려 봐야.
그래, 하체 다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전체를 수치화한다라면 100이라면 다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최소한 50점, 5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50점을 기본적으로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50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빼고 지금 양손에 뭐 지금은 그냥 50g씩 차고 있습니다. 60g 차다가 다시 50g으로 내려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컨트롤이 된다. 다리 균형이 잡힌다. 앞발, 뒷발 이런 게 잡힌다라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리가 통제가 되니까 좀 상체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다리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다리가 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 실력이 된다라는 거는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확실해요. 거기에 맞춰서 다리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왼쪽 상체가 많이 근육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혈액도 오른쪽 상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특히 겨드랑이 쪽, 뭐 이런 쪽, 등 쪽도 약하고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다리를 맞추면 일단 습관적으로 왼팔 운동 막 이런 거 계속 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가볍게라도 악력기라도 좀 하고 뭐 발도 흔들고 심심해 가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자꾸 합니다. 원판 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다리가 맞아줘야 하죠. 다리가 안 맞아져 버린다든가 다리가 오버가 뭐 역전이 돼 버린다든가 앞발 뒷발이 바뀌어 버린다든가 왼다리가 더 무거워졌는데 모르고 있다든가 이래 돼 버리면 왼팔 운동 해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기둥이 형성되면서 왼비가 확 세져 버리는 왼쪽 비대칭 기둥 현상 그게 확 세져 버리면 결국은 왼팔 운동도 못하고 계속 중량을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나중에 다 풀어주고 다시 왼팔 운동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만큼 왼팔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형적인 오른손잡이라면 왼팔이 약한 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잡인데 왼손도 잘 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오른손잡이라면 오른팔이 더 센 거예요. 좀 잘 쓴다고 왼손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정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아령 같은 거 있죠. 아령도 무거운 거 있어요. 뭐 1kg, 2kg짜리도 있지만 5kg, 10kg, 뭐 12kg, 15kg, 심지어 25kg짜리도 있습니다. 25kg 정도 되면 양팔 테스트 충분히 됩니다. 오른팔로는 한 5개 들 수 있는데 왼팔로는 2개밖에 못 든다 이러면 오른팔이 더 센 거예요. 그죠? 아니면 도저히 뭐 헬스장 갈 시간이 없다. 집에 가서 밖에서 큰 거 있으면요. 물을 한 통 받으세요. 손잡이 있는 거. 그걸로 들어보세요. 오른팔로 한 15개 더 했는데 왼팔로는 한 7개만 해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오른팔이 더 센 거예요. 오른팔에 피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구분이 되시고 자기가 양손잡이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테스트가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차례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실 필요 있고 제가 느꼈던 것 지난 토요일날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어제까지 느꼈던 것 오늘 아침까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잘 때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왼쪽으로 잤던 거예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른발이
약간 뒤쪽이다. 저는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방향 쪽으로 가려면 왼발은 뒤로 당기고 오른발은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왼쪽으로 자는 게 옳겠다 싶어서 밤새 왼쪽으로 잤습니다. 왼쪽으로 잤더니만은 아침에 일어났더니만은 왼걸 계속 왼쪽으로 그 왼손에 또 500까지 차고 잤습니다. 추가로. 제가 왼쪽 팔이 이쪽으로 딸린다 그랬죠. 낮에 활동할 때는 50, 50 이렇게 차고 운동을 하는데 잘 때는 250이나 500 같은 걸 그날 상황에 따라서 또 차고 자거든요. 500을 차고 잤는데 추가로 왼손에 500 차고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잤는데 거의 왼쪽 오른쪽으로 잠깐 한번 누웠다가 제 기억으로는 뭐 잠결에 있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왼쪽으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배가 아프려고 해요. 이거 뭐지 하는데 배가 아플 정도는 아니고 뭔가 좀 찌뿌둥해요. 약간 몸살기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왼비 아닌가 해서 아침에 그냥 화장실 가는 길에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타일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 일자로 보고 걷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한다고 그냥 스마트폰 안 쓰고 전신 거울 보면서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왼발 오른발이 앞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테스트 한 3번, 4번 해봤는데 한 4번 전부 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아유 이게 다리가 또 바뀌었네. 근데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테스트 해봤거든요. 자기 전에도 분명히 오른발이 뒷발이었어요. 근데 왼쪽으로 계속 누워져서 제가 뭐 오른발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했는 건 아닌데 이제 왼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나 하면 왼쪽 다리가 아래로 가고 그죠?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발은 안쪽으로 힘을 받고 왼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또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순방향 현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옆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밤새도록 그렇게 누웠다라는 거는 왼쪽이 세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왼쪽으로 누워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잤던 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1년 365일이라면 거의 한 250일, 거의 한 300일 정도는 왼쪽으로 누워 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계속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거 아닌데 오른쪽으로 눕더라도 왼쪽으로 좀 더 누우려고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룻밤 왼쪽으로 잔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다리가 오른쪽 비대칭이었는데 오른발이 뒷발이었는데 하룻밤 왼쪽으로 잤다고 해서 다리가 바뀔까? 근데 오늘 아침에 바뀌었던 게 제가 몇 번 전에 촬영했던 동영상에서도 밤에 자다가 이게 그날은 앞발 뒷발 이렇게 조작하면서 잤더니만은 왼비 됐다 그랬죠. 어제는 조작도 안 했는데 왼쪽으로 누웠는데 왼비가 돼버렸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 하여튼 왼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몸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동영상을 찍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다리를 앞발 뒷발 이게 오른발은 뒤꿈치 쪽 그러니까 왼발은 앞꿈치 쪽 그러니까 왼발 앞꿈치를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앉아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오른발이요. 오른발 뒤꿈치를 왼발 앞꿈치가 이렇게 밀고 지금 제 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몸이 편안해요. 또 골반도 이렇게 한 번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비가 되면서 계속 왼쪽으로 누워서 잤으니까 다리가 왼비가 되니까 또 상체도 확 영향을 받더라고요. 왼손에 500 차고 있었던 것이 아침에 딱 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탁 벗으니까 확실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왼쪽으로 누워 잔다라는 거는 왼쪽으로만 누워 잔다라는 거는 무조건 왼비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균형점 근처에 있다라면 왼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이제 왼쪽 다리 안 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왼쪽 다리에 어떤 얼마든지 중량을 적정 중량을 차고 있고 비슷한데 내가 왼쪽으로 계속 누워졌다 그러면 왼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왼비가 좀 이래 되면 뭐 얼굴도 약간 피곤해 보이고 저도 지금 제 동영상 스크린을 전화기 스크린을 보고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 좀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긴장감이 뭐 몸이나 얼굴에 몸 전체에 긴장감이 좀 있어요. 뭔가 꼬여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익숙해 있던 환경에서 엎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몸 전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함을 지금 표정이나 내 몸 전체로 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다리의 균형을 맞추고 나니까 저는 이제 왼팔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맙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밤에 잤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너무 누워 자면 또 기둥이 현상이 생기면 왼팔 운동 못 해요. 지금 오늘 오전에는 왼팔 운동 전혀 못 했습니다. 그냥 50 차고 있고. 저 왼쪽 비대칭이 생기면 50, 근데요, 이렇게 다리가 왼비가 안 되면요, 아니, 심하지 않으면 오른발에 힘주고 왼팔 운동 해도 무방해요. 또 오른발에 힘주고 다리와 옆구리는 오른쪽으로 힘주고 왼팔 운동해도 기둥이 심하지 않으면, 기둥이 심할 때는 왼쪽 라인 기둥, 완전한 왼비 있잖아요. 이게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왼손도 좀 풀어줘야 이게 왼비가 풀려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심하지 않을 때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지난 동영상인가? 풀어주면서 왼팔 운동하니까 괜찮더라.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리가 맞아지면서 왼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팔 쪽은 전진이 된 거예요. 전진. 순방향 쪽으로 더 전진이 됐는데, 어젯밤에는 왼쪽으로 누워 잤기 때문에 기둥이 생기면서 왼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후쯤에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 주일, 그러니까 월요일, 어제까지는 계속 왼팔 운동 계속 했어요. 다리 맞추면서 계속 했고. 근데 요거 지금 50 차고 있는 경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손에 500을 차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것도 벗고 싶었고 또 뭐라 그럴까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60마저도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냥 50으로 내린 겁니다. 내리고 그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내리니까 좀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양손에 50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일이 있었더라면 이제 왼팔 운동, 그러니까 다리를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계속 하는데 제가 좀 특이한 일이 있어요. 월요일, 하여튼 제가 어딜 좀 다녀오는 길이라서 포항 쪽으로 좀 다녀오는 길이 있어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운전해서 이제 포항을 다녀왔는데 저희 딸아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다녀오는 길이 이제 거의 이틀 동안 다녀오면서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운동을 거의 못하니까 제가 양손에 그때는 이제 뭐 60이나 50이나 뭐 차이 있겠습니까? 양손에 그냥 하여튼 60 차고 어떻게든 다녀야 되는데 내가 60 차은 조건은 왼팔 운동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60을 차고 있었는데 이틀 동안을 왼팔 운동을 못하니까 왼팔이 딸리는 느낌이 오는데
이 목비근 있죠. 왼쪽 목비근 이렇게 머리를 오른쪽 왼쪽 흔들면 왼쪽 목비근이 꼭 이렇게 막 땡기듯이 아픈 거예요. 최근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왼쪽이 딸릴 때는 이상하게 왼쪽 목비근 요 뒤쪽, 귀 뒤쪽 요쪽이 한쪽 좀 깊숙한 쪽이 싹 땡기는 거, 기분 나쁘게 아프고 이렇게. 그것도 왼팔 운동 또 열심히 하고 나면 또 부드러워지고 안 아파지고. 또 왼쪽이 좀 딸리면 여기가 싹 아파요. 오늘 아침에 왼비가 됐을 때는 오른쪽 목비근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왼손을 500을 벗어주고 왼팔 운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양쪽이 다 아픕니다. 양쪽이 다 조금 뭔가 균형점으로 오고 있는. 그래서 균형점에 오면 양쪽이 다 아프던가 양쪽이 다 안 아프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왼쪽 팔, 왼쪽 가슴, 왼쪽 등짝이 딸릴 때 혹은 기립근이 왼쪽이 약할 때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요 목비근이 좀 아픈 게 있어요. 기립근이 아플 때도 이렇게 좀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기립근 운동을 좀 해주면 이상하게 멀쩡해져요. 그리고 또 왼팔 운동을 충분히 해주면 또 멀쩡해지고. 그게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쪽 뒤쪽이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도 나타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운전해서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3시간 반 정도를, 편도 3시간 반이니까. 그래 하여튼 운동을 못하니까 계속 아프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제 길을 봐주고 이러는데 왼손에 100g을 더 차고 내려갔습니다. 100g 더 차고. 운동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또 스트레칭 바를 하나 준비해 갖고 조수석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에 스트레칭 바를 그냥 이렇게 툭 걸었어요. 한번 감으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닥을 이렇게 잡고 왼손에 이렇게 잡고 막 세게 당기지 않고 그냥 거의 잡고만 있어도 효과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또 거기 가서도 운동할 여건이 안 되니까 100g을 계속 차고 있고 100g 찼다라는 거는 어깨 위쪽으로 또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 바를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잡고 있기도 하고 왼쪽 등짝을 좀 눌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다 오니까 가고 오고 이런 데는 컨디션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오히려 운동을 못해도 그렇게 잡고 있었는 건 이제 보완책이죠. 보완책인데 여러분들도 이 균형을 잡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운동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러면 뭐 균형 잡기가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 위주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주변에 가족들한테나 친지들한테 이웃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결혼식이라 하고 뭐 이런 외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러면 거의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대비책을 꼭 세워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제가 운동을 계속 왼팔 운동을 자근자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굳이 50, 50만 차고 있어도 멀쩡해요. 진짜로. 또 전화기라는 게 있어서 왼손에 전화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또 운동하면서. 또 왼팔 운동을 좀 더 충분히 더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어쩌다 보면 뭐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다든가 뭐 아침을 먹고 있다든가 저녁을 먹고 있다든가 또 이렇게 뭔가 앉아서 가만히 TV를 보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 정신줄 놔버리면 왼팔 운동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을 흔들어 보면 왼쪽 목이 탁 아파요. 그럴 때 약간 저도 그냥 왼손에 막 추가로 적용을 왼팔 운동을 난 마음껏 하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에 더 안 차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포항에 내려갔다 오면서 지금 왼쪽 주머니 100g짜리 10이라고 적혀 있죠. 1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100g짜리 버려주머니인데 이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그냥 이렇게 50g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 같으면 100g이라도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한결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운동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잠잘 때. 그래서 250g 혹은 500g을 차고 잔다 그랬잖아요. 250g이나 500g을 차고 잘 수도 있고. 그것도 뭐 왼비가 될 것 같으면 조심해야죠. 250g 차고 자야 될 수도 있고. 또 안전하다 싶으면 500g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하여튼 이렇게 운동이 안 되거나 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왼팔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좀 차서 또 운동도 하고 또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좋고 이거는 지금 뭐 왼팔에 100g을 더 찼다 안 찼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리 중량을 안 차고도 물론 다리 중량을 차도 돼요. 뭐 왼쪽이 딸리면 왼쪽에 뭐 앞 뒷발 구분 없이 한 20g 정도 차도 됩니다. 근데 다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오른손잡이고 왼팔이 딸리고 기립근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왼팔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필요에 따라서 왼쪽 손목의 중량을 더 채울 건지만 또 무조건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래주머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 모래주머니는 겨드랑이에는 도움이 안 돼요. 겨드랑이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자꾸 더 차게 되면 겨드랑이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어야 되기도 하고 원판 돌리기도 겨드랑이 쪽이고 그죠? 모래주머니만 계속 무겁게 차면 순간적으로는 좋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팡이 운동, 원판 돌리기, 또 운동장에 가서 누르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개념을 왼손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100g 정도 뭐 밥 먹을 때나 내가 운동을 못할 때 그때 이렇게 좀 차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뭐 왼손에 지팡이 잡고 밥 먹으면 되니까 그죠? 왼손에. 그러니까 눈 뜨고 있을 때는 사실은 50g 차고 있어도 큰 문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자고 있을 때 왼팔 운동이 안 되니까 250이나 500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왼쪽으로 또 누워서 계속 잤더니만은 어젯밤에 왼비가 걸려 들어갔더라. 뭐 왼비가 걸려 들어갔더라도 뭐 중량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다리도 안 차고 있지. 양손에 60, 60 차고 있다가 50, 50으로 떨어뜨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더 빼줄 게 없으니까. 물론 너무 센 왼비면 모래주머니를 반대로 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오른쪽 다리를 더 세게 찰 수도 있고 앞발 뒷발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오른발이 원래가 제가 뒷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 이러면 왼비가 됐다 오른발이 앞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뒤꿈치 쪽에 뭐 와시 하나 10g짜리 왼발 앞꿈치 쪽에 와시 하나 발등에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면 다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뒤꿈치에 힘을 주고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에 힘을 주면서 걸어 다니면 결국 바뀌겠죠. 어지간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오른쪽 다리를 더 차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면 잘 수도 있는데 앞발 뒷발만 맞추고 앞발 뒷발이 어느 정도 맞아지면 다리는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혈액의 양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앞발 뒷발이 다리의 무게감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왼쪽 다리에 오랫동안 찼던 게 효과를 발휘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모래주머니를 왼발에 안 차고 앞발 뒷발만 맞춘다고 해서 됐으면, 물론 건강이 많이 안 망가진 사람들은 앞발 뒷발만 맞춰도 어떤 뭐 큰 개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발 뒷발뿐만 아니라 오른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에 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이래 되면 이거 뭐가 문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일단은 그 정도가 제가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거는 다리의 균형은 이제, 저는 팽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팽창이 있기는 있는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팽창이 영향을 계속 많이 미쳤던 사람이고 지금도 약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리의 균형이 맞으면, 앞발 뒷발이 맞고 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혈액량이 비슷하고 이러면 팽창이 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리의 균형이 맞으면 팽창이 풀려가는 현상이 생기고, 또 폐가 맞고 이러면 가스가 잘 빠져나오고 이러면 창자가 잘 움직이면서, 팽창이 풀리면요, 창자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고 했습니까? 왼쪽으로 많이 간다고 했습니까?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가슴이나 오른쪽 등짝, 오른쪽 팔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서 보충을 할 때나 이래 보면 배가 꾸룩꾸룩 끓면서 팽창이 풀리는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프던 곳이 안 아파진다든가, 방귀가 몇 번, 두어 번 나오더니만은 창자가 편안해진다든가, 이게 팽창이 풀리는 과정, 개실염이 풀리는 과정이에요. 그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오른쪽 등짝, 오른팔 쪽으로 피가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때 이제 왼쪽 팔이나 이쪽으로 좀 뭔가 더 도와줘야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어나면 왼팔 운동을 좀 더 하든지, 왼팔 운동을 해서 더 좋은 느낌이 들면 왼팔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왼팔 운동은 항상 테스트용으로 활용하라 그랬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수시로 가서 왼팔 운동을 해서, 왼팔 운동에서 기분이 좋으면 왼팔 운동 자꾸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 하면 안 좋아질 때까지 해야 돼요. 원래는. 왼팔 운동을 해서 안 좋다는 느낌 들 때까지 조금 해야 돼요. 안 좋아진다고 느끼면 오른팔로 살짝 누그러뜨려요. 오른팔 운동을 해서. 아니면 다리를 점검을 해봤어요. 다리 조작을 다시 한번 맞추든가 이렇게 해보면 다시 왼팔 운동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팽창이 풀리면 오른쪽 상체 쪽으로 힘을 내기 때문에 왼팔 운동을 안 해주면 오른쪽 폐가 또 처져요. 그 폐가 안 맞으면 팽창이 풀렸다가 가스가 못 올라가요. 폐가 안 맞으면 가스가 못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폐에 또 갇힙니다. 갇히면서 또 팽창이 일어나요. 또 팽창이 또 반복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껏 팽창을 풀었다가 왼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줘 버리면 다시 팽창이 생겨서 여러분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팽창이 누워있을 때나 보충할 때나 뭐 낮에 운동할 때 뭐가 배가 꼬르륵 하면서 팽창이 풀리는 느낌이 오잖아요. 팽창이 풀리면 사람이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이. 등짝이 뜨끈뜨끈해진다든가 몸 전체에 열감이 싹 올라온다든가. 왜? 팽창이 있으면 거기에 피가 붙들려서 사지 전체로 피가 못 뻗어나가요. 근데 팽창이 풀리면 피가 쫙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몸이 느슨해지면서 따뜻해지고 심지어 누워있으면 졸려요. 잠이 와요. 기절하는 잠이 아니고 그냥 편안해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누워있으면 왼손에 뭔가 조금 더 채워야 돼요. 뭐 100g이나 250g 정도를 뭐 손에 잡든지 더 채워야 돼요. 그래야 가스가 이렇게 오른쪽 가슴으로 가야 될 피가 왼쪽 가슴으로 와서 폐가 맞아져 줘야 팽창에 갇혀있던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빠져나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왼손을 못 도와주면 팽창이 있던 가스가 위장으로 갖고 왔다가 식도 쪽으로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해져. 위장도 답답해지고 다시 팽창이 엉뚱한 곳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왼손을 조금 더 차든가 아니면 일어서 있을 때 아니면 누워서라도 왼팔 운동을 이렇게 자꾸 해주세요. 뭐 머리주머니 전화기라도 하나 잡고 누워서 왼팔이라도 자꾸 흔들어 주든가 이렇게 하고 일어서 있을 때 어떤 팽창이 풀리는 느낌이 오면 빨리 가서 왼팔 운동 하세요. 원반 돌리기를 하든 겨드랑이 운동을 하든 지팡이를 싣고 다니든 왼팔 운동을 하세요. 팽창이 계속 영향을 미칠 때는 왼팔 운동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다 그랬죠. 저희 아내는 왼팔 운동을 많이 못해요. 조금만 하다 보면 안 좋은 느낌이 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보다는 왼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 팽창이 절반 이상 풀렸으니까. 절반 이상 풀렸으니까. 이 얘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